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데드리프트 영상이 굉장히 뜨거웠죠? 오늘은 하체의 왕, 끝판왕이죠. 자,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보다 한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쿼트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바로 가보실게요. 고고싱! 스쿼트라는 게 무엇이냐? 스쿼트라는 뜻 자체를 직역을 하면 쭈그려 앉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직으로 앉아야 되겠죠? 수직으로 방향으로 앉아야 되겠지만 여러 관절을 이용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엉덩이 운동을 할래, 허벅지 앞에 운동을 할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무릎 관절을 접었다 피면은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고, 자, 골반을 접었다 피면은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릎 관절과 고관절 둘 다 사용을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가장 잘 앉고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하면 좋겠죠? 어떻게 앉는 게 제일 정답이냐? 사실 이제 막 갓 걸음마 하는 애기들 있잖아.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이 쭈그려 앉았다 일어났다는 거 보세요. 그게 가장 사실은 정확한 스쿼트 자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오늘 스쿼트를 여러 가지 종류를 알려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 스쿼트를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론트 스쿼트,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넓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스몰 스쿼트, 그리고 네 번째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힙을 위해서 운동하죠.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까지 기본 스쿼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스쿼트다 하면은 일단은 어깨 넓이에서 살짝 더 넓은 정도로 발을 놓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릎은 항상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골반이 제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건 발끝이 살짝 바깥쪽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이게 외회전을 했을 때 조금 더 힙을 타겟을 하기가 더 좋겠죠? 자, 편안하게 두은 상태에서, 자, 무릎 관절과 고관절 같이 쓰셔야 돼. 그러면 무릎이랑 골반을 접기 전에 항상 중요한 거, 복근의 길이는 항상 늘어나도 안 되고 짧아져도 안 돼. 그러면 복압을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무릎 관절 접으면서 그 모양 그대로 수직으로 앉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종아리에서 잘 못 버텨. 그러면 앉으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어딘가에다가 올려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전에 내가 발바닥에 뜨지 않는 정도까지만 앉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자, 복부 잘 잡아놓고 가슴은 항상 앞에 보는 상태, 그 모양 그대로 수직으로 앉아. 앞벅지에도 힘이 들어갈 것이고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갈 것이고, 상체는 숙여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그 모양 그대로 끌어서 제자리로 일어나면은 끝.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이런 바벨을 얹어서 시작을 하거든요. 바벨을 얹을 때는 내가 만약에 앞벅지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깨 위에 쪽에다가 올리실 거고, 내가 조금 더 뒤에 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깨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얹으시면 되시거든요. 어깨에다가 올려볼게요. 섰을 때 기본적으로 한 발자국 놓고 두 발자국으로 자세 잡는 정도.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발은 좌우 높이 항상 위치 똑같이 해주시고, 손은, 이거는 만약에 내가 어깨가 안 좋으시다 그러면 넓게 잡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편한 위치에다가 손을 잡아놓은 상태에, 자, 명치를 들어주지만 복부는 고정. 자, 무릎, 골반 같이 한번 접으면서 그 모양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져서 앉아. 그 모양 그대로 일어나면 제자리. 자, 호흡은 여기에서 복압을 흡 잡아놓고 끌고 내려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후. 끌고 내려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후. 수직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 바벨 자체의 모습이 그대로 수직으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조금 불필요한 곳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던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던가 앞으로 자꾸 쏟아진다던가. 그러면 조금 덜 앉는 하프 스쿼트를 하셔도 돼. 일단은 잡고 있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앞으로 나란히 해도 되고 가슴에 손 해도 되고.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만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이 자극이 오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일단 내가 어느 부위에 힘이 들어가려고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셔서 내가 힙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무릎보다는 골반을 조금 더 접어주시면 좋고, 만약에 내가 앞벅지로 조금 더 힘을 가고 싶다. 그러면 골반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더 앉았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게 하프하고 풀이니까 뭔가 하프는 괜히 효과가 덜하나? 반 정도 덜하나? 그런 주관적인 그거는 생각.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군. 물론 풀로 앉으면 더 많이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정도랑 여기에서 일어나는 정도랑 훨씬 하프가 쉽기는 해요. 대신에 내가 무게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힘이 들어가는 정도라던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죠. 이 바벨을 얹고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60kg야. 그러면 60kg를 들었다 놨다 하면 되는데 20kg를 얹었어. 그러면 80을 드는 거고 뭐 40을 얹으면 100kg를 드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부하가 커지는 거죠. 오히려 약간 자세도 좀 덜 흔들리지 않나요? 무거운 거를 억지로 끌어올리다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부상의 위험도 크지. 가운데에서 내가 항상 수직으로 떨어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중력을 그 모양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앞으로 가버리면 뒤꿈치가 들릴 것이고 너무 뒤로 가버리면 버티려고 허리로 힘이 가기가 쉽거든요. 항상 발등 정도에다가 내가 무게중심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컨트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압. 코어에서 잘 버티는 힘이 있어야 상체에서도 고정이 되고 하체에서도 조금 더 집중이 되겠죠. 사람들이 보통 이런 무게가 있으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거를 끌어 당기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서 보통 내 무게를 내가 스스로 더 눌러. 그러면서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이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스미스 머신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걸로 이용해서 하시면 또 조금 더 편하겠죠. 이 빈 바가 20kg인데 만약에 이게 더 무겁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10kg짜리로 해도 되고 헬스장 같은 데에는 그냥 기본 나무 빈 바도 있어요. 그런 빈 바로 이용해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무게를 차근차근 올라가도 너무 좋겠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자 프론트 스쿼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아까 기본 스쿼트를 한 것처럼 20kg짜리 빈 바를 앞으로 올려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고블리 스쿼트라고 해서 우리가 바벨을 들어도 괜찮지만 캐틀벨을 들던 덤벨을 들던 그냥 맨몸으로 하시던 크게 무게 중심 자체를 조금 더 앞쪽으로 놓고 하시는 스쿼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보통 초보자분들이나 그리고 허벅지 앞에다가 더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프론트 스쿼트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스쿼트랑 마찬가지로 그냥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놓고 발은 11자인 상태에서 내가 외회전을 했을 때 살짝 넓어지는 정도 이 정도로만 내가 놓으시면 좋아요. 내가 앉기에 가장 편한 자세.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안 앉아져. 허리가 자꾸 말려. 그러면 다리를 조금만 더 넓게 하셔 보시고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앉았을 때 가장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다리 넓이가 내가 하기에 좋은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자,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깨 넓이가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넓게 하셔도 무관하다. 뭐 캐틀벨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도 되고 덤벨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바벨을 이렇게 어깨에 올리셔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덤벨을 이용해서 한번 프론트 스쿼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리를 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덤벨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두고 내가 만약에 자꾸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뒤꿈치가 뜬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발판을 뒤꿈치에다가 놓고 발이 편한 상태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코어는 항상 고정. 내가 복부를 꽉 잡아놓고 갈비뼈가 닫혀 있는다는 느낌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무게중심 앞으로
그 모양 그대로 이게 떨어지지 않게 여기서 잡아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때요? 무게가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져야겠지?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끌고 내려가서 앉아서 스톱. 버티면 어때요? 무릎 구부러지니 앞벅지에 힘이 갈 것이고 고관절이 접히니 엉덩이에도 힘이 가겠지만 무릎이 더 많이 굽혀져서 앞벅지 쪽에 힘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만 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수직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무릎도 굽혔다가 제자리, 골반도 접혔다가 제자리. 항상 이렇게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리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돼요.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여기를 이렇게 쫙 쫙줘야 된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엉덩이에 딱 힘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힘이 자연적으로 쓰일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근육은 관절이랑 관절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릎이 굽혔다 펴지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힘을 더 꽉 짜주기 위해서 힘을 주다가 힘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스쿼트를 하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밀면서 복근이 늘어나 버리면 오히려 허리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일어났을 때 그대로 복부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밀어내는 순간 여기를 짜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꽉 그대로 일어나기만 하면 돼, 제자리로. 프론트 스쿼트는 앞에다가 힘을 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본 스쿼트는 뒤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게 중심 자체는 항상 발 등에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수직으로 그대로 우리 중력의 힘을 모양 그대로 받았을 때 어깨 여기에서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로 힘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맞아. 항상 수직을 내가 어디서 받냐, 어느 무게에서 받느냐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앉았을 때 이제 앞벅지 쪽에 힘이 더 많이 가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엉덩이 쪽에 힘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본 스쿼트를 했을 때도 엉덩이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앞벅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느냐의 차이인 거지 앞벅지만 엉덩이만 그러는 경우는 관절을 조금 더 제한해야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개념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 세 번째는 스모 스쿼트입니다. 일본 전통 운동이죠. 스모를 비유해서 그런 동작이다 해서 스모 스쿼트인데 스모 스쿼트는 다리를 넓게 벌려서 앉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압을 그만큼 잘 잡아야겠죠? 복근은 항상 길이가 유지되어 있어야 돼.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리를 넓게 한 만큼 허벅지 안쪽 근육을 최대한 많이 늘려주는 동작이 되겠죠? 대신에 허리를 이렇게 빼면은 조금 더 윗엉덩이에 힘이 갈 것이고 복부를 조금 더 만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골반을 내가 접어준다. 내려가면 완전히 엉덩이 안쪽 아래 끝까지 힘이 들어가니까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내가 어느 근육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무게를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넓게 할 거기 때문에 항상 무릎은 발끝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을 넓게 했어. 그러면 무릎도 넓게 가야겠죠. 항상 복부 잡아놓은 상태에 그대로 고관절을 내가 접는다는 느낌으로 수직으로 그 모양 그대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갔을 때 숙여져도 안 되고 허리를 너무 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무릎만 내가 최대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서 내려갔다가 그 모양 그대로 제자리로 올라오시면 똑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앉기 위해서 스텝박스를 놓고 제가 올라가서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도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려오셔서 넓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강도를 더 설정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다리 넓게 놓은 상태에서 무릎 발끝 따라갈게요. 그 상태 복부 잡아놓은 상태에서 무릎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려준다는 느낌. 외회전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그 모양 그대로 수직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그 모양 그대로 끌어올라오는 느낌. 무릎이 고정시켜 놓고 최대한 바깥쪽. 그렇기 때문에 내전근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늘려주시고 그 모양 그대로 끌어올라오는 느낌. 복부 잘 잡아주시고 끌고 올라오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텝박스를 놓고 올라가시면 훨씬 더 많이 앉을 수가 있겠죠. 이 스모 스쿼트를 할 때 뭔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대표적으로 무릎. 이게 내전근이 보면은 골반에서 시작해서 무릎을 지나 여기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발끝은 저쪽이라서 발목은 여기에 있는데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하면은 당연히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앉으면서는 항상 내가 아치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땅을 꽉 잡고 있는 듯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잘 잡아 놓은 상태, 다리는 대퇴골이 외회전 바깥쪽으로 돌려놓은 상태. 이 동작만 해도 사실 여기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날 거예요.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그 상태에서 내가 수직으로 복부를 잡아놓은 상태, 그 모양 그대로 고관절이 접힌다 생각하고 내려가 주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제자리로 오고 여기만 접혔다가 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골반이 수직으로 접혔다가 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맞아요. 스모 스쿼트는 일단은 허벅지 안쪽이 잘 버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다리가 넓어지면서 앉으면 골반이 접히면서 엉덩이 쪽에 힘이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있고. 불가리안 스쿼트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끝에 데드리프트 할 때도 불가리안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불가리안 데드리프트가 있었나? 아닌데? 없는데? 아닌가? 루마니안이었는데? 아, 루마니안이네. 뭐야? 스쿼트나 프론트는 다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이런 게 붙으면은 거기가 이거를 이 집 맛집인가 싶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서 예, 깜짝 퀴즈쇼. 나 몰라. 공부해봐야겠다. 나 생각도 안 해봤네. 자,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발을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뭐냐? 제자리에서 하면 스플릿 스쿼트. 자, 움직이면서 하면 런지. 그리고 내가 어느 관절을 쓰느냐에 따라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내가 한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옆에서 거울로 보면은 항상 수직, 수평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내가 발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때요? 무게중심은 이 발에 다 오겠지?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가 세워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앞벅지로 힘이 많이 가. 왜냐? 무릎이 접혔다 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상체를 조금 접어. 상체를 접은 상태에서 가슴이랑 무릎이 만난 상태. 자, 골반이 접혔다 펴지면 완전히 엉덩이로 힘이 같이 가겠지. 앞벅지, 엉덩이 같이 갈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무릎은 절대로 만나선 안 돼. 무릎이 모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은 항상 서로 약간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밴드 같은 거 차고 하셔도 괜찮아요. 무릎을 두고 골반이 접혔다 펴지면서 엉덩이에도 힘이 갈 것이고 접히니까 무릎, 허벅지 앞에도 힘이 갈 것이고 엉덩이에 힘이 가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밴드 같은 거를 차서 서로 쨍쨍하게 밀어놓고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자, 발목 걸어놓고. 근데 만약에 내가 발목을 놓는 게 너무 불안해. 발을 올리셔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스텝박스에 올리셔도 괜찮아요. 고정시켜 놓은 상태, 뒤에 무릎이 쭉 내려가면서 가슴이랑 무릎이 만나는 느낌이다. 그러면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이 많이 갈 것이고 세운 상태에서 하면 앞벅지에 힘이 조금 더 많이 갈 것이고 이 밴드가 있으면 일어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이게 땅에 닿을랑 말랑 할 때까지 가면 훨씬 더 좋겠죠? 밴드를 하고 하면은 밴드가 뭔가 자꾸 이렇게 다리를 모으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밀어낼 수밖에 없지. 이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떨어지지 않게만 해도 조금 더 밀어내고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거 좌우 밸런스 막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다가 엄청 막 휘청휘청할 것 같아요, 진짜. 휘청휘청하지. 그런 분들은 어딘가를 잡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내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조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올려놓으면 절대 안 돼. 그러면 그냥 바닥에다가 한 발을 뒤로 놓고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괜찮지.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운동으로 여러분께 스쿼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발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내가 어느 운동하는 부위의 타겟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동을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말고도 또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운동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